자, 오늘은 저 성장과정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저기 지원 동기, 입사 포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성장과정인데요. 제일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쓸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많이 쓰니까 이제 그때그때 타겟, 그러니까 업계, 기업 직무에 맞춰서 하나하나 변화가 되는데, 사실 성장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기업에 맞춰서 내 성장 과정을 다르게 튜닝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슷해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근데 직무나 기업들마다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삼성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한테 그 성장 과정을 많이 보내셨는데, 사실은 성장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기업들과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700자가 이제 삼성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입사 포부를 적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 700자였고요. 1500자가 이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을 적을 때 직무 관련된 분량을 적을 스페이스가 부족하니까 이번 항목에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에는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특수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의 비중이 그다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 질문이 좀 바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라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네가 살면서 뭐 가장 뭐 열정을 발휘했던 순간, 뭐 어떤 순간,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중요한 건 그 자소서에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핵심이 돼야 되니까 성장 과정은 사실 거기에서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 상황일 때, 이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된 역량을 적을 만한 스페이스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녹여냈지만, 통상적으로는 성장 과정이 직무와 관련된 너무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자소서가 너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도 프로젝트를 적고, 그 다음에 입사 포부에도 나의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도 또 프로젝트로만 등장하게 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소서가 너무 좀 딱딱해질 때가 있고, 경력 사원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신입을 뽑기 때문에 인성적 이야기가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직무 역량을, 그러니까 전 성장 과정을 적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말 인성적이고 소소한 여러분들의 과거 이야기를 적을 수도 있어요. 제 학생 중에 그 현차 들어간 친구는 남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저기 해병대 수색대에 지원을 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해병대 수색대는 아무나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도 테스트해야 되고, 걔는 라식 수술도 받고, 그 다음에 따로 수영도 막 연습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그쪽에서 특수 보직을 받았어요. 그런 건 직무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짜 이 친구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성적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니까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제 학생 중에 그 여러분들 흔하게 이들 많이 적는 게 이제 뭐 유럽 여행, 뭐 배낭여행 이런 것들인데, 이 친구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문화 관련돼서 한류 전파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직접 어떤 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해가지고 스폰을 받아서 여행을 갔다 왔고, 그 여행도 단순히 즐기는 여행뿐만 아니라 그 본인 여행의 컨셉을 이제 시도했던 아이예요. 그렇다면 그 흔한 군대 얘기, 그 흔한 여행 얘기도 성장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죠. 특화된 이야기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흔하게 뭐 유럽 배낭여행 가가지고 그때 뭐 지갑 잃어버렸는데 내가 고생 해가지고 뭐 어떻게 여행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를 적으면 차별화가 덜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는 뭐 모든 항목들이 마찬가지만 남들과 똑같이 안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소소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인생에 정말 큰 변곡점이 될 만한 편입이라든가 재수라든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이야기를 적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그다지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남들과 다른 내용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취지는 성장 과정의 인성적 이야기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인성 관련돼서 분명히 남들과는 다른, 확실히 면접관들이나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들이 볼만한 그런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 그런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앞선 케이스처럼.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좀 배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내가 뭐 영업적 자질을 갖고 있다, 시장 분석을 진행해 봤다, 방금 뭐 고객 응대력을 높여왔다, 이런 얘기를 적을 수 있지만 너무 딱딱하게 적기보다 배경은 조금 직무와 관련될 만한 아르바이트라든가 여러분들의 뭐 대외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턴 관련된 사무실 배경을 삼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내가 만약에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어, 포워딩 회사에서. 그런데 포워딩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얘가 해외 영업을 쓰는 친구야. 그럼 거기서
내가 무역 관련된 어떤 전략을 짜서 시장 조사를 했어, 뭐 LC를 개설했어, 뭐 BA를 내가 했어, 이런 딱딱한 얘기를 성장 과정에 적기보다 내가 포워딩 회사에서 일을 진행할 때 그때 내가 뭐 탕비실이나 복사 뭐 관련된 그런 작은 업무를 맡았을 때 현업에 있는 선배들이라든가 나의 동료들 또는 나의 후배들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적응하고 단체 활동을 진행하면서 성장을 해왔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부드럽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좀 지원 동기라는 걸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의 가장 파워풀하고 중요한 직무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지원 동기나 입사포부에 들어갈 거예요. 안 그러면 이번에 현차 항목처럼 가장 도전했던 뭔가 긴 항목을 적으라고 했을 때 파워풀한 이야기를 적겠죠. 그럼 성장 과정은 약간은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들이고 보는 사람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성 뭐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읽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는 좀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샘플들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친구는 좀 너무 감성적으로 적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딱딱하게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은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인성적인 이야기를 적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나의 인성 관련된 에피소드가 과연 차별화될 만한가? 아니면은 내가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적을 때는 다른 분량의 다른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들과 밸런스를 잡아서 내 자소서가 너무 경력 쌓은 자소서처럼 보이지 않게끔 좀 튜닝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선 2번 항목에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건 인물, 그 다음에 뭐 상상 속의 인물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가이드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거 보면서 이번에 또 알파고 많이 등장해서 바둑 두고 막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런 얘기들보다는 그 취지는 뭐냐면 전기식으로 적지 말란 소리죠. 지금 성장 과정을 그렇게 적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저는 1900 몇 년도 뭐 서울에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컸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나열형으로만 적으시면 또 그 부분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될 만한 그런 배경을 삼고 거기서 벌어졌던 나의 에피소드를 적는다. 이게 사실 성장 과정의 메인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된 케이스도 많고 조금 부족한 케이스도 많은데 같이 좀 공유하면서 편안하게 나라면 나의 성장 과정 에피소드를 어떻게 구조화시킬까 그렇게 느끼는 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는 저 롯데백화점 영업관리 직군을 두드린 친구예요. 이게 조금 좀 인성적인 부분이거든요. 보면 왕따 소통의 벽을 허물다. 고등학교 시절 약 1년간 친구가 좋아하던 남학생이 저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적을 수 있는 소재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너무 좀 감성적이죠. 저 주인공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면접까지 저 글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1번에. 그럼 저걸 보고 이제 얼굴을 한번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웃자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 면접관이랑 안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저거 읽어봤으면 좀 보겠죠. 그런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뭐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외모가 훌륭한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학생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바닥은요. 그 외모를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처럼 고객 응대를 해야 되고 항공사 직군처럼 뭐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줄 만한 직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쁘다,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느낌의 마스크라든가 태도나 애티튜드는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 대한항공 면접장 갔던 제 남학생은 실제로 남학생인데도 그날 조금 화장을 하고 갔거든요.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고 왔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고객 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는 고객 응대할 수 있는 느낌을 확인하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좀 명심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예뻐 보이는 건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고객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친절한 마인드와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그 선을 넘어가지고 화려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오히려 취업 관점에서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 학생들 중에서 좀 오해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무슨 여대 출신이고 그다음에 전공도 뭐 예체능 쪽으로 했고 집도 뭐 청담동 살고 뭐 아버님 어머님은 뭐 의사 선생님이시고 뭐 이러면 그거는 사실 오히려 그 친구한테 불이익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고 야근도 해야 되고 지방근무도 해야 되고 뭐 격오지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친구는 너무 온실속의 화초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바라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여담이지만 좀 나한테 그런 색깔이라든가 인식이 있을 것 같다는 부분들, 특히 여성 유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오해가 좀 있거든요. 얘가 과연 이런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유학생이라고 하면 집에 좀 여유도 있을 것 같고 좀 편안하게 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이런 느낌들보다는 다른 느낌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왕따를 당했고 나중에는 또 본인이 왕따를 이제 행한 거를 좀 알게 된 거예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저 파란색 보면 후일 발생한 조직 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어. 저 타이틀은 좋아요. 갈등 내가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해결을 했냐면 한인신문사에서 내가 인턴을 했는데 그 당시 저기 광고국장님과 편집국장님 사이에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집국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언론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광고는 이제 그거 가지고 세일즈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부서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간극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